농지법은 제1장 농지법 총설에서는 항상 용어가 나옵니다. 제2장이 농지의 소유에서는 농지를 누가 소유하는가, 첫 번째 소유 제한이죠. 누가 소유하느냐, 우리나라 농지는 소유 제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얼마만큼 소유하냐, 소유 상환에 관한 거.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거. 네 번째,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면 다시 팔아야 됩니다. 처분에 관한 거. 제3장의 이용에 관한 상에서 이용에서는 대리 경작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 사용자 때 이런 게 있어요. 그 4장 보전에 관한 제도 해가지고 여기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제도. 옛날에는 뭐 절대농지 그러는데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전용 그러거든요. 농지 전용에 관한 제도 5장 기타 그러는데, 이게 농지법이 우리 공법에서 두 문제. 중개 실무에서 간혹가다 운 좋으면 한 문제 해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농지법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공법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이요. 도시개발법 해봤자 뭐 아무 도움 안 돼. 도정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도 도정법은 글쎄 약간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주택법도 좀 별로고, 근데 농지법은 직접적으로 중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 공부할 때는 실무합니다 생각하면서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두 문제에서 한 문제는 맞춥니다. 자, 1번 농지입니다. 농지란 개념부터 인식을 바꿔요. 농사 짓는 땅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지란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지금 배우는 게 무슨 법이요? 농지법.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입니다. 어떤 토지에다 농지법을 적용할까? 뭐라고? 농지에다. 뭐가 농지인데? 첫 번째, 지목이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 농지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목이 관계없이 실체현생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농작물 경작은 농지다. 단연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다. 그럼 단연생 식물이 뭔데?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절임,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생육기한 2년 이상의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적용 또는 관상식물과 묘목. 적용 목적 식재는 제외다. 즉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가게 되면 적용수, 관상도 잔뜩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보고 와 농지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적용수, 관상용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는 판매 목적, 판매. 그런 데를 갖다가 농지로 봐야지. 3번 위 토지의 계량실 부지입니다. 유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그런 부분도 어쩐다. 농사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 적용한다 이 얘기고. 네 번째, 위 1번, 2번 토지에 설치하는 거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간이태비장, 간이 저온 저장소, 저온 창고입니까? 간이 액체 비료 저장소 등 농축산업 생산시설에 필요한 부지도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농지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옛날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소, 돼지 다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축사가 농지입니까? 그건 아니지. 어디에 있을 때? 농작물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하는 토지 있을 때. 그러니까 논밭에 근데 축사가 있으면 그것은 농지고, 집안에 있는 축사는 뭐가 아니고 농지가 아니고, 그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법에는 축사라는 말은 있어도 돈사라는 말은 없어요. 축사라는 말이 있어도 법에 돈사라는 말이 없으니까 축사나 돈사나 똑같다 생각해야 돼요. 주의, 농지에서 제외. 그 말은 이제 농지법 적용 안 한다. 이 땅은 농지법 적용 안 한다. 첫 번째, 제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여서 농작물 경작, 다연성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된 게 3년 미만이면, 처음에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 다연성 재배하면 농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답과수원이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했을 때 농지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3년 미만은 농지가 아니다. 근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 제 무슨 지목이 임야는 3년이 아니고 300년 해도 농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조정 허가받지 않고 농작경자 단순을 재배에 이용된 토지는 산지관리법 적용하지 농지법 적용 안합니다. 앞으로 지목이 임야가 농지가 되려면 예외 없음 무조건자락 전용 허가 받아라. 옛날에는 임야를 갖다가 야금야금 불법으로 모르게 개간해가지고 3년 이상 농사지면 농지로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인정을 안 하겠다. 세 번째, 초지법에 적용된 초지는 초지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충, 정전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임야 산지조산, 산지조정 허가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면 3년이 아니고 300년 해도 농지를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을 시켰어요. 이 말은 농지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지 보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용 허가받고 바꾸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식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서 330 이상 고정식 원시를 설치해서 농작물 경작 재배하는 자. 가축, 큰 거 2마리, 중간 거 10마리, 작은 거 100마리, 날개 달린 애들 1000마리, 꿀벌은 10통. 연간 120일 축산업에 종사.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농업경영이 무슨냐? 자기가 스스로 농사진 게 농업경영이요. 내가 농사 져가지고 깻잎 농사 져가지고 따다가 팔아가지고 얼마? 120만 이상인데 뭐가 된다? 농업인. 남의 밭에서 모르게 따다가 팔아서 120만 원? 농업인 안 돼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업인이 되려면 농업이나 농사 짓는 개인인데 얼마 가지고 농사 지면 농업인이요? 첫 번째 1000, 비닐하우스 330, 며칠간 농사 지면 90일, 축산업 120일, 가축 키운다. 큰 거 2개, 중간 거 10개, 작은 거 100개, 날개 1000개, 펄통 10통. 내가 농사지어 판다 얼마? 120만 원. 이것들이 시험 끝나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모르면 무슨 해서 나오는가?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갑이 농지 가지고 있다. 갑이 농지 가지고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농지는 농지인데는 비닐하우스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둘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빵 해가지고 여기에서 갑자기 야 개발한다 비켜라. 누가 와가지고 LH공사가 와가지고 토이트공사 LH공사가 와가지고 우리 개발할 테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전부 다 어쩐다면 저기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하고 이제 얘들한테 보상금을 갑에게 보상금을 줄까 안 줄까요? 땅값 줘야지. 보상금 지급하고 을에게 보상금 준다 안 준다? 보상금 준다.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은 평생 여기서 뭐하고 있던 사람인데?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인데 농지 빼서 뭐 준다? 보상금 준다? 보상금 준다. 그리고 가세요. 그럼 갑과 을은 보상금 받고 얘한테 어디로 갈까요? 나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요. 그럼 LH 뭐라 그래요? 나 돈 받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럼 LH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가세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평생 이걸로 농사 짓고 살았는데 나는 이 동네 살아야지. 저 동네 나는 이 동네 살아야지.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보상금은 땅값 보상금이고 얘는 생업이 뭐였어요? 생업이 뭐였다고? 농업이었다고. 농업. 물론 네가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지만 생업이 농업인데 이 지역은 이제 농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LH공사 개발했다 그러면 농지가 뭐가 되세요? 택지가 되세요. 택지가 됐다. 주상공으로 바뀌었다. 이 안에서 농사 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도 나는 이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얘한테 뭐를 만들어줘야 돼, 얘가 집 짓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집 짓고 살고 있으면서 농사 졌다. 뭐를 줘야 돼, 그럼 얘한테는? 갑은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에 내 집도 있었다. 집도 있었다. 난 집 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다 그러면 얘는 갑한테는 자 일단은 보상금은 땅값 주고 그다음 뭐 해줘야 돼요? 이주자 택지 이택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한테 자기는 거기 살아야 되니까 쟤들한테는 자 거기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준 거예요. 보통 70% 받아요. 아니면 단독 지을 수 있는 땅 이택이 주로 뭐가 나온다고? 점포 겸용이 주로 그게 나와요. 간혹 가다가 주거 전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오면 좋다? 점포 겸용이 나오면 이게 몇 대? 기업도시 19,000대.
당첨 딱 되고 2시간 되니까 피가 얼마? 2여.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거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뭐 했다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지? 장사. 농사가 뭐로 바뀐다? 장사로. 그럼 뭐가 있어야지? 장사하려면 뭐가 장사하려면 길거리가 아니고, 그래도 상가. 그러면 상가를 살 수 있는 뭐 줍니까? 권리, 딱지. 이거 뭐냐? 상가 딱지. 상가 딱지를 두면 뭐야? 이것은 생활, 대책, 용지 해가지고 뭐 준다? 생택 준다. 생택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얼마 가지고 농사 짓냐? 얘가 900제곱미터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다고. 그럼 생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러면. 얘는 뭐가 아니었어요? 농업인이 아니었어요, 농업인. 얘가 비닐하우스 가지고 하는데 얘가 얼마 가지고? 250제곱미터니까 한 80평 되는 비닐하우스 가지고 농사 짓다고. 딱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가 있어야 돼요? 330이니까 100평 있어야 돼. 그럴 때 이런 내용들 다 써야 된다고. 평은 여기에서, 얘는 더 없는 해가지고 얘는 여기서 흑염소는 큰 거예요? 중간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약간 좀 애매한데? 중간 건데 얘가 중간 건데 몇 마리 키워야지? 예. 큰 거 2마리, 중간 거 10마리. 10마리 키웠는데 얘가 9마리 키워서 9마리. 그럼 어쩐다고? 못 받는다고. 10마리 키웠다 그러면 어쩐다고? 받는다고. 나중에 보상할 때 전부 다 쓰인 게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대충 그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드려야 된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게 해서 보상 강의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돈 벌려면 보상 강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보상 강의에 대해서. 보상 강의는 그런 강의가 뭐 자주 있지도 않지만 그런 강의 한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런 강의 합니다 그러면 왜 들어야 되는가? 그 자체를 왜 들어야 되는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중계를 한다 그러면 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투자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투자자 있습니까? 며칠 전에 아는 애한테 뭐가 왔는가? 형님, 왜? 50억. 3년? 20억.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거? 50억 투자하면 3년 뒤에 20억 준대요. 붙일 만한 사람이 있어?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 보장이 확실하냐? 왜요? 원금 보장이 확실한가? 확실하대요.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붙일 사람? 아무도 없나요? 자, 통강 듣고 있는 분,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통강 듣고 있는 분. 자, 50억 투자하면 3년 뒤에 수익이 20억 준답니다. 원금 보장 확실히 해준답니다. 어떻게 해준답니까? 그것은 만나서 얘기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 뒤에 투자자 50억 가진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없으면. 투자자 50억 가진 사람이 있냐? 여기서 이만큼 해서 이만큼 해가지고 청은 이만큼 해가지고 혼자서 200만 평 가지고 있어요. 얘는. 보상금 얼마 나올까요? 그래서 얘는 보상금을 얼마 받았대요? 2천억 받았대요. 2천억. 2천억 받은 사람한테 50억은 돈도 못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보상금을 얼마 많이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누가 딱지가 생기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알고 그 사람한테 접촉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살살 가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씩 풀면서 알려주면서 나중에 이러이러이 생길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래야 딱지가 생기면 합니까? 나한테 가져와서 팔아주죠 그럴지. 딱지도 다 수집하려면 힘들어 이것도. 그래서 농업인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합격 후에 보상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중개할 사람이. 자, 그 다음 농업법인인데 농업법인 딱히 중요하잖아요. 숫자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농사짓는 회사가 농업법인인데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않는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 농업법 회사다. 그게 농업법인이고 자격 스스로 농사짓는 게 자격인데 뭐만 하면 돼요. 내 노동력이 얼마 들어간다? 2분의 1. 전부 하면 더 좋은 거고 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투입이 되면 자격이라고 인정한다. 그 다음에 위탁경영은 내가 돈 줄 테니까 농사 좀 져주세요. 그게 위탁경영입니다. 자, 2장 이제 농지소유. 자, 소유자에서 첫 번째 원칙.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용할 자가 소유된다.
그러니까 농지는 누가 산다? 막내 해석. 막내 해석이 봐. 누가 산다? 농지는 누가 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삽니다. 뭐라 하면 돼요? 농사 지을 거야. 그러면 돼요. 나 농사 지을 거야. 그럼 누구든지 다 사는 거야. 법인은 못 써요.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하면 된다니까? 농사 지을 거야. 그러면 된다니까?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농업경 이웃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16명 있는데 반복합시다. 반복. 방법이 없어요. 반복. 1번. 안 보게 해야 돼. 국가지자체. 2번.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가 시험용을 실습. 3번이 주말농장. 4번. 상속. 5번. 8년생 인허. 6번. 담보농지. 밑으로 쭉 내려. 박스. 밑에 박스. 담보농지나 농지 저당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기를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이 없을 때 참여해서 취득한다. 누구냐?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조합인의 농어촌공사, 금융기관, 공사, 전문회사. 뭔 없네? 개인은 없네. 개인은 안 되지, 개인은. 금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경매 실행했는데 2번이 지나도 경락이 없을 때 그때는 직접 3번째부터 참여해서 취득하고 농사안줘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위로 가가지고 자 3번이 주말농장, 4번 상속, 5번 판례정작 인허, 6번 담보농지, 7번 농지조정 허가신고, 8번 협의를 관련 농지. 협의 관련 농지 살짝 써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닌 농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닌 농지. 9번 농지개발사업자 소유자는 농지로서 대ring이 되는 1500 미만 농지. 그런데 이제 한개 농지. 근데 나옵니다, 이제. 10번. 지능적 밖의 농지 중 최상단에서 하단까지 경사가 15% 이상인 농지. 이건 이제 영농, 여건 분리 농지요. 그 다음, 기타에서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소멸이,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인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단 16번 자꾸 반복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타겟은 3번, 그리고 7번, 8번, 9번, 10번이요. 그걸로 우리가 중계를 해야 돼, 그걸로. 3번, 7번, 8번, 9번, 10번. 그걸 모르면 농지 중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농업인은 우리한테 절대 안 와요. 농사 짓는 농업인은 우리한테 와서 땅 사주세요 그 말 안 해요. 농업인은 누구한테 간다? 이장님 찾아가면 이장이 가서 다 사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누가? 투자 목적, 개발할 사람들. 그러면 농지는 누가 산다고?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중개 못한다고. 농업경영 이용 안 해도 3, 7, 8, 9, 10 이거를 가지고 농지 중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놔요 나중에. 그거 모르면 농지 중개 못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번 자꾸 반복하시고 2번 농지 소유상은 완전 쉬워요. 농업인은 소유상은 없어요. 국가는 1농업인이 농지를 댈 수 있으면 많이 소유해라. 그래야 기계화가 영농화 돼서 농업이 다른 사람에다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라고. 농사 안 짓는 1번이 상속, 2번이 이농, 3번이 주말농장. 상속 그러면 다 받습니다. 농업경영 이용하려면 10,000. 8년 정작 이농도 10,000. 주말농장은 1000 미만. 이때 1000 계산은 세대는 전부 합산해서. 근데 4번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상속 그러면은 일단 다 받는 거예요. 그거 농사 안 지면 만적은 메타는 갖지만 나머지는 처분해야 돼요. 처분하기 싫으면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한테 맡긴다. 위탁이 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가 대신 농사 져주고 얼마 주면서 그 기간 동안 맡겨놓은 기간 동안은 소유상한 적용을 안 해요. 8년 이상 경작하다 이농할 때도 내가 50만 적으면 농사 진다. 떠나간다. 만적은 메타는 안 줘도 계속 갈 수 있지만 남의 40%는 팔아야 된다고. 팔기 싫으면 어쩐다? 농어촌 공사한테 맡긴다. 맡겨놓은 기간 동안 소유상은 적용 안 한다. 빨리 정리하면 상속 다. 농사 안 지면 10,000.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면 다. 주말농장 10,000. 주말농장은 1000. 1000 계산은 세대는 전부 합산. 이농이 10,000. 농어촌 공사 맡기면 다. 그리고 밑에 농지 소유상에서 농업인은 소유상은 없고 2번 보면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이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이게 개발이 되거든요. 개발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투기가 되거든요. 투기가. 그래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만 초가 소유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게 밖에 얼마초가 그런 제도가 없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 찾아간다? 시구읍면장. 시구읍면장 찾아가서 농취증을 받는다. 군수가 없고 뭐가 있어요? 읍장하고 면장이에요. 읍장하고 면장. 읍장하고 면장입니다. 구 그래야 되는데 군수가 빠지고 읍장하고 면장이 됐어요. 전국에서 땅 가장 큰 도시 1위가 어디라고요? 네, 홍천. 전국에서 땅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 아니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홍천. 홍천은 땅 면적이 뭐 대관령 다 들어간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자, 군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농취증 받아 여기 온다 그러면 1박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군은 범위가 섹터가 너무 멀다 보니까 군이 시골 아닙니까 시골. 그러니까 군은 누구한테 한다고? 읍장하고 면장한테 이런 얘기. 읍장하고 면장한테. 그래서 읍면인데 읍면이. 2번 농취증 발급받고 싶으면 경영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경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요. 11회 시험에 한 번 났는데 경영계획서는 첫 번째 얼마 살 거냐 면적. 두 번째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세 번째 농지 가지고 있는 사 또 산다 그러면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만들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농취증 받는 애가 6명 있는데 얘는 암기해야 됩니다.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학교 공공단체, 두 번째 주말농장, 세 번째 농지주택 허가받고 신고하고, 네 번째 농지 개발 사업지구 있는 1,500 미만 농지, 다섯 번째 농업진흥지밖에 최상단 최하단까지 경사 15%. 그걸 보고 우리가 영농요건 분리농지. 여섯 번째 비축농지. 비축농지는 LH공사가 공공사업용 쓰려고 미리 확보해 놓은 농지. 비축농지. 이 6명은 농업경영계획서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받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돼요. 경영계획서는 안 만들어도 농취증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시군면장은 신청이 들으면 며칠 내줍니까? 그러면 이틀이 아니고 4일 내주는데 경영계획서 안 만드는 애들은 이틀 내줍니다. 이틀 내. 그런 다음에 이제 농취증이 필요가 없다 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농취증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1그룹, 2그룹, 3그룹. 1그룹에 누가 있냐 그러면 자, 아까 국가지자체, 또 상속, 또 담보, 또 협의완료.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 협의완료. 두 번째 누가 있냐? 두 번째는 농어촌 공사, 농어촌 정비법, 공유수는 매리, 토지 수용, 공취법 얘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환매하는 거, 나머지 이거밖에 나오지도 않는 거. 얘들은 농취증을 안 받아요. 농취증 안 받는 애가 많아요. 근데 그 시험에 잘 나와요. 농취증 받는 애는 안 받는 애는. 안 받는다 하나 그러면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 협의완료. 둘, 농어총사, 농어정비법, 공유수매리, 토지수용, 공취법. 셋, 합병, 분할, 시효, 환매. 얘들은 뭐 안 받는다고? 농취증 안 받는다고.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러면 차라리 얘 잡아. 얘는 어쩐다? 농취증을 받는다. 6명은 받는다. 그러면 시험에서 갑자기 내 이름 물어본다고. 농업인은 어쩌냐? 농업법인은 어쩌냐? 이름 물어본다고. 그러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경영계획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농취증을 받는 거예요. 농업인, 농업법인 딱히 봐주는 거 없어요. 경영계획서 만들어가지고 농취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농취증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등기. 농지 취득 앞으로 취득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해준다. 그러니까 농취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어쩌라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이전 등기가 나온다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처분입니다. 농지처분. 농지처분이 일단은 처분 사유가 있어야 돼. 처분 사유.
처분 사유가 있어요. 처분 사유. 처분 사유 보게 되면 많이 있는데 최소한 다 읽어보고 3개 내야 돼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냐고 3개를 했다든가, 농지주인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내 착수 안 한다든가, 또는 농지 소유자는 초과했다.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초과만 판다. 나머지 박스는 스스로 읽어보고, 이게 처분 사유, 처분 사유. 이런 처분 사유가 있으면 농지 소유자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미안하지만 농지법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구청장이 이것은 당신은 이래 가지고 그 농지 팔아야 됩니다 라고 통보해. 통보. 그러면 얘는 1년 내 팔아야 돼요. 1년이 처분 의무 기간이에요. 처분 의무 기간은 6개월이다. 솔직히 말 6개월이 아니고 1년 내 팔아야 돼요. 시군구청장이 파는가 안 파는가 가봤더니까 안 팔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처분 명령하는, 처분 명령. 팔아라. 시군구청장이 팔아라. 기간 얼마 준다? 6개월. 6개월 때 가봤어요.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그래서 또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쩐데 이제 팔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시고 돈 내라. 이행강제금 팔 때까지 낸다.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한다? 시군구. 얼마 부과한다? 농지가의 100분의 1씩. 1년에 몇 회 한다? 한 번. 언제까지 한다? 끝까지. 팔 때까지.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러면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에 안 팔면 1년에 땅값에 20% 뺏어간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땅값 1년에 50% 떼요. 이런 사람 괜찮아요. 근데 1년에 20% 뺏어간대요. 팔아라. 농지 들고 잽싸게 어디로 가요? 중개사무소 갔는데 안 팔린답니다. 안 팔린대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팔리면 내가 사준다.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농어촌공사. 생뚱맞게 LH공사 하지 말고 농어촌공사 가면 농어촌공사가 얼마 주고 사줍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근데 뭐가 작으면? 시가가 작으면 시가 줄 수도 있다. 공시지가 기준. 밖에 나가서 공시지가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공각 그런 말 해야지. 공시지가 그러면 완전 촌놈 표시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공가라는 말 쓴다고. 공가가 뭘까? 빈집일까? 이러지 말라고. 공시지가를 공가 이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가 이하. 공시가 더 작은 가격 이런 뜻이에요. 자, 시군구청장 처분 통지하고 파는가 안 파는가 봐서요. 안 팔면 어쩐다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유예한다. 유예 기간을 몇 년이냐? 3년간 명을 안 하고 지켜보겠다. 왜? 열심히 얘가 반성했습니다. 농업 경영에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다. 또는 자기가 못 파니까 파달라고 하고 매도 위탁계약매인데 누구한테 그러면 농어촌 공사한테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계약 맺었거든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지켜보고 1년이 끝나고 3년 보니까 사실 산이 4년 1년 끝나고 3년 보니까 얘가 이 기간 동안 계속 열심히 농사졌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없어졌으니까 안 팔아도 괜찮아요. 맡겨놨는데 얘가 3년 동안 못 판다 그러면 안 팔아도 그거 팔리지도 않는다. 안 팔아도 괜찮아요. 법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입니다. 이 정도 알면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처분 끝. 3장 농지 이용. 1번 대리경작. 대리경작 한다 그러면 농지 소유자가 안 지으니까 대신 짓게 돼. 그죠? 시군구청장은 아래 1, 5를 제외한 유인농지. 1, 5를 제외한. 그러면 1은 뭐냐? 쓱 보고 2번도 쓱 보고 어쩌라고? 땅 힘 기르려고 어쩐다? 잠시 쉰다. 세 글자로 휴경지. 땅 힘 기르려고 잠시 쉬고 있는데 눈치 없이 가서 대리경작 이러면 안 된다고. 두 번째 3번 봐요. 농지 허가를 받았네. 협의를 했네. 신고를 했네. 4번 타용도 일시상 허가를 받았네. 그런 것은 묶어서 뭐라고요? 무늬만 농지. 농지로 보이지 그게 농지입니까? 우리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입니까? 농지로 보일 뿐이지 그런 게 무늬만 농지요. 협의를 완료했다. 허가받았다. 신고했다. 타용도 일시 사용받았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자, 휴경지하고 무늬만 농지를 뺀 나머지 유휴농지. 그냥 무단 방치했지, 방치.
무단 방치한 이런 유휴농지에다 누가 시, 군, 구청장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경작할자를 직권 지정하든가 아니면 갑이 와가지고 시장님 내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와서 누군가 신청을 하면 신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대리 경작자 선정할 때는 1번 멀리 가지 말고 인근에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찾을 때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다 그저 그래요. 딱히 할 말씀 없어요. 그러면 인근 지에 있는 생산자 단체나 학교 중에서 한다. 3번 대리 경작 절차. 이 대리 경작은 한 문제짜리 아니고 지문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 대리 경작자 지정은 처음부터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2단계. 할 거야, 지정할 거야, 예고. 예고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10일 내에 이의신청하면 7일 내에 결과 통보해줘. 그리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했으면 농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 등에게 대리경작자에게 지정됐던 사실을 알려주고 4번은 낫죠.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다? 3년. 정함이 없으면 3년. 5번도 낫죠. 사용료는 수학년 몇 프로 준다? 10%. 언제까지 준다? 수학고 2달 내. 작아서 못 받겠다 받으면 공탁할 수 있다. 6번 아직 나온 적 없어요. 이 대리경작자 지정해지는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는 첫 번째 농지 소유권 입자권 가진다가 이번 기간 끝나면 내가 진짜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면 시군구가 오케이 통지받고 한 달 내 해지 통보해 줍니다. 두 번째 중도 해지도 됩니다. 왜? 소유권 임차권 가진다가 정당한 사유 소명에서 농사 짓겠다. 두 번째 대리경작자가 결리한다. 세 번째 토지 사용료를 안 주든가 공탁을 안 한다. 네 번째 못하겠다고 포기한다. 그럼 어쩐다고? 중도 해지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대리경작보다는 얘가 좀 더 잘 나와요. 임대, 유상, 대여, 사용대, 무상, 대여. 돈 받고 빌려주냐? 공짜 빌려주냐? 대사농지는 농주 소유 제한 예외 규정에 1, 4 내지 10일이니까 누가 없어요? 2번하고 3번. 2번 뭡니까? 학교 공공단체. 3번이 뭡니까? 주말농장. 얘들은 학교 공공단체하고 주말농장은 그 목적에 이용을 안 하면 처분해야지 임대 사용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그 농지 임대 사용될 수 있어요. 상속받은 농지 임대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실습한다. 안 하는데 파라고 임대 사용대 안 돼요. 주말농장 안 하는데 파라고 임대 사용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주말농장 임대 사용대 안 돼. 두 번째 2번 건너뛰고 3번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농사 못 짓는다.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면 그러니까 질병이라든가 병을 입원했다, 군대 간다든가 공직 취직한다든가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서 큰집 갔다든가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임대 사용대 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사진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그러면 간단하게 시골 농지는 전부 다 된다는 얘기야. 시골 50 안 된 사람, 60 안 된 사람 없어요. 시골은 60 안 된 사람 없으니까 시골 농지 다 임대 사용대 된다고. 몇 년 졌죠? 몇 년? 50년 졌는데 5년만 넘어가면 5년만 넘어가. 6번, 7번씩, 아니 5번, 5번 시키면서 5번. 소유 농지를 자, 갑이 농사 짓고 있어요. A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농지 좀 빌려주세요. 뭐하게? 나 주말 농장하게. 빌려줄 수 있다고. B가 와가지고 나도 빌려주세요. 너는 뭐하게? 나는 빌려다가 주말 농장 하는 애에게 또 빌려주겠다. 그거를 업으로 하는 애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뭐가 있습니까? 자격농지 이모작 하기 위해서 이모작. 지금 너네 가면 벼 잘하고 있나요? 뭐네게 했나요? 못 본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했나? 했죠. 그럼 언제 수확합니까? 9월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논에서 뭐 하죠? 네, 벌이 끝나면 뭐 하죠? 뭘 벼 해야지. 이모작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옛날에는 안 놀리고 다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은 벼 끝나고 9월에 끝나고 뭐 하죠? 뭐 하긴 놀리지 귀찮은데. 옛날에는 겨울에도 전부 다 파랬다고 전부 다 그다음 바로 100% 뭐가 들어갔으니까 벌이 들어갔으니까 벌이 끝나고 벼 들어 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벼 따서 수확하고 끝.
물론 받아놨다가 어떤다고 내년 봄 되면 또 가려도 또 뭐 표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쉬니까 쉬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잠깐 빌려서 뭐 한다고? 뭐 벌이를 하든 간에 시금치를 하든 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격농지 이모작 몇 개월 이내? 8개월 이내 단기 임대차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법 확인인데 1번, 2번, 3번 완전 단순한데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계약은 구두가 원칙이요, 서면이 원칙이요, 서면이 원칙.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더라도 시군구, 시구 읍면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3년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임차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임대차 중단 멈춰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임대차 기간 이해는 좀 암기 좀 해야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자격농지 이모작 8개월 이내 그거 빼고 임대차 기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3년보다 작게 정하면 3년으로 본다. 그리고 1번 불구하고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대리인이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 할 수 있다. 판단 잘해야 돼요. 임대차 기간 몇 년 이상? 3년 이상. 질병인데 그러면 3년 미만 된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3년 미만 된다. 무슨 얘기냐? 앞에 뭐라고 조건을 달면은 3년 미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3년 이상. 뭐라고 조건 붙으면 3년 미만도 된다. 눈치로. 그 다음 4번 1, 3 규정은 임대차를 연장, 갱신, 재계약할 때도 똑같이 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통 묵시의 경신은 몇 개월? 3개월. 길게 가지 말아요. 무슨 얘기냐? 임대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뭐 조건을 바꾼다, 어쩐다 말이 없으면 앞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걸로 본다. 4번 이제 임대차 계약의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자, 당사자는 기간이나 임차료 등이 뭔가 좀 불합리하다, 합의가 안 된다, 시정하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써지 말고 시군구 찾아가서 조정 신청. 시군구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조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조정해 줍니다. 조정해 주면 당사자들이 그 조정 안에다가 사인하면 그 안 내용대로 조정이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관한 것도 있네,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기타 해가지고 임대농지 양수인 상식이요. 양수인 내가 농지 샀다고 임대인 지위 그대로 승계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이 이제 농지보전. 첫 번째 농업진흥적. 농업진흥적은 지정권자가 농장이 아니고 시도다. 주의하죠. 농장이 아니고 시도입니다. 시도. 농장 그러지 말고 시도 이상. 옛날에는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학교하고 실무해야 되니까 절대농지, 옛날에는 상대농지 그랬는데 옛날 제도.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이 제도를 없애고 지금은 절대농지 이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근데 제도가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두 번째 명칭이 없는 농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뭐라 썼냐? 법에서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 우리 법이 이렇게 써놨다고. 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호 이렇게 나온다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명칭이 없다고. 자, 농지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농지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머릿속에 전, 닭, 화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농지 중 첫 번째 뭐든가 농업진흥구역이든가, 두 번째 보호구역이든가, 세 번째 명칭이 없든가, 셋 중에 하나다. 셋 중에. 농지 종류는 세 가지. 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냐, 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냐, 그냥 아무런 명칭이 없는 농지냐, 이걸 알아야 나중에 농지 중개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를 진흥구역, 보호구역, 농지 설명할 때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절대농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네, 진흥구역, 보호구역이라고 설명해야 돼요. 진흥구역, 보호구역 설명해줬는데 남자가 오면 무조건 뭐예요? 사장님이요. 여자가 오면 무조건 사모님이요. 손님이 왔을 때. 아유, 이 사람이
번지르하게 입고 오든 깨지지 하든 하여튼 남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호칭 뭐고 사장님이고 여자가 들어오면 사모님이고 사장님 있잖아요. 딱 얘기하는데 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어쩌고저쩌고 표정이 묘하네 말귀를 못 알아먹네 살 돌려서 이 농지는 절대 농지로서 눈이 커지네 알아먹었다는 얘기요. 근데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어쩌고저쩌고 말귀 못 알아먹네 절대 농지인데 말귀 못 알아먹네 어차피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요. 그때는 설명해 있잖아요. 농지는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명칭협농지 세 가지가 있는데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해서 농업 목적에 씁니다. 농업 목적. 경지 정리가 돼 있는 농지는 90%는 진흥구역 이렇게 설명해주고 보호구역이면 이제 손님 어머니 때 이제 교육 좀 시켜야 되니까 자 사장님 진흥구역이 뭐하는 농지라고? 농사진다 농사진다. 농사지려면 뭐가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물이 오염이 된 안 된? 안 된. 오염 안 된 물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그럼 오염 안 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라고?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은 항상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 댐이 있다든가 저수지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천이 있다든가 보호구역 집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 그 물 보호하자. 그게 보호구역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개발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지? 사장님이 여기를 사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땅이 이 땅이라니까 라고 설명을 해줘야죠. 이 땅은 개발이 되는 땅이라니까요. 이러고 설명을 해야지. 그분이 어려운 보시 절대 농지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절대 농지는 없나요? 그러면 설명해야 된다고. 절대 농지는요. 농지죠. 농지. 이만큼 농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이 집을 지어서 산다. 집 지어서 산다. 그럼 지목이 뭐예요? 대. 이쯤에서 을이 집 지어서 산다. 지목이 뭐예요? 대. 그럼 나머지 전답과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절대농지. 절대. 얘는 절대가 아니지. 농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에 잡종지. 얘도 절대가 아니지. 농지가 아니니까. 이게 절대농지 개념이에요. 절대농지 개념. 그러니까 절대농지는 한 필지 이 농지가 전답과선이면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 전답과선일 때만. 근데 여기는 지금 뭐도 있고 대도 있고 잡종지도 있죠. 농업진흥지역은 이만큼이 농업진흥지역이요. 농업진흥지역이 뭐도 있다고? 농지가 아닌 땅도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농지하고 농업진흥지역 같은 개념, 다른 개념이면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설명해주면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언제 설명하겠습니까? 듣는 사장님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공부하러 온 줄 알아? 뭐하러 왔지? 땅 투자하러 왔지. 이렇게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저런 내용 빼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 그 사람 눈높이 맞춰가지고 옛날 분인데 농지에 좀 아는구나 그러면은 진흥구역 보호구역 말할 때는 사장님 입장은 절대 농지고 진흥지역 아닌 농지를 갖다 뭐라 한다? 상대 농지다 그러면 그분이 또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상대 농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상대 농지라고 그래. 국가에서는 상대 농지란 말 쓴다 안 쓴다? 아니 당신 중개사 자격증도 없습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상대 농지가 뭐냐고. 상대 농지가 뭐라고 해야지? 일반 농지지. 일반 농지. 지금 국가는 뭐라고 한다? 일반 농지. 국가는 뭐라고 한다? 일반 농지. 국가 한번 일반 농지 그러면 모든 뉴스 기사는 전부 다 일반 농지를 명칭을 통일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일반 농지로 통일되겠다 지금. 기사에 일반 농지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일반 농지가 뭔가? 일반 농지는 뭐라고?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국가는 일반 농지라고 부르고 있다. 법에 그러고 나옵니까? 아니요. 법에는 그러고 안 나오지만 저렇게 쓰고 있더라고 지금. 저렇게 알고 있어야죠. 시작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럼 진흥지 이거죠. 진흥구역 보호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 진흥구역이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에 이용한다.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지보존 농업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항상 뭐 있다? 물 생각하시고 지정대상적 진흥지역 지정대상 국계법 녹지관리 농림전환구역 녹지관리 농림전환구역 기억해야 돼요. 특별시 녹지는 빼고. 그 다음 자 이제 지정 절차를 보게 되면 자 주민 의견 듣고 심의 상시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
그럼 농장은 뭐 하네? 농장 할 것 같은 농장은 노는 사람입니까? 나오긴 나오죠. 뭐라? 승인. 시도가 승인받는다. 직근상금 누구? 농장. 국계법도 아닌데 지금 농지법인데 국장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농장 승인받는다. 농장은 승인하려고 하는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에 포함되면 승인하기 전에 국장과 협의 좀 하고 승인해라. 그럼 농장 승인받고 그 다음에 지정합니다. 넘어가 이제 지능적 변경과 해제 가능성인데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스스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읽어보되 우리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지금 박스에 1번에 다 있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1번에 다 우리가 이제 농지 중개하려면 자 봐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네 도로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리 가면 마을로 가네. 그런데 농지가 이렇게 여기 경지정리가 쫙 이런 농지가 있네. 여기도 경지정리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는 완전 평야지대고 여기도 이렇게 경지정리가 이렇게 쫙 돼 있어. 이렇게 쫙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경지정리가 돼 있으면 여기 지능적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면적이 커지면.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농지 싹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면적이 어마어마하고 큰데 여기 딱 보니까 면적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면적이 작아 보이면 빨리 지도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주 쓰는 게 익숙해야 좋은데 저는 네이버보다도 다음을 써요. 다음에는 뭐가 있냐? 네이버는 다음에는 면적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면적 계산하는 거. 면적 일단 꼭 찍어서 찍어봐. 이렇게 찍어보고 샥 딱 찍었더니 면적이 28,000 이렇게 28,000 딱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여기를 갖다가 공략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경지정리 잘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뭔데 여기는 진흥구역인데 이거를 진흥구역에서 풀어버리면 능력 발휘해가지고 지금 평당 이거 평당 얼마짜리인데 5만원짜리인데 진흥구역에서 풀어가지고 진흥구역이면 100% 여기는 뭐예요? 농림적 이걸 갖다 뭐로 바꾸고 우리가 관리로 바꿀 수만 있다면 5만원짜리가 진흥구역이 보호구역만 돼도 한 10만원 될 것이고 보호구역 관리구역 되면 한 20만원 되는데 20만원 이러면 20만원 되겠는데 근데 내가 먼저 사면 좋겠지만 겨우 나는 돈 없어서 중개사무소까지 겨우 내서 돈 다 떨어져서 이제 어찌해야 돼요? 투자 그러면 투자자한테 돈 되는 땅을 보죠. 돈 되는 땅을. 그러면 자 사장님 이 땅 사세요. 얼마에? 5만원에. 그럼 사장님 뭐라고? 야 너 나보고 평생 농사지라는 얘기냐? 너 같으면 사겠냐? 이렇게 풀리겠냐 안 풀리겠냐? 내가 풀 테니까 사세요. 옆에다 사세요. 다 사게 하고 먼저 뭘 됐다? 면적을 재고 면적 재면서 그 다음에 거기 나가가지고 현황 나와가지고 이게 뭐로 들어서 이렇게 철길이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 돼 있다든가 뚝이 돼 있다든가 도로가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3만 미만이 이게 풀려요. 3만 미만. 근데 도로다 그러면 도로폭 몇 메타냐? 8m 이상의 도로가 돼 있어야 돼. 도로가 있다 그러면 8m 이상 되는 도로 둘러싸여 있다. 면적이 얼마만 안 되면 3만만 안 되면 그런 농지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나 아침 밥 먹고 왔냐? 뭐 먹었는데? 그 밥 누가 했는데? 본인이 했답니다. 엄마가 완전 막내 착한 애인데. 자, 아침에 막내가 밥을 먹고 왔는데, 자, 여기서 반찬도 할 줄 알지? 반찬도 다 한답니다. 자, 그러면 밥하고 반찬인데 그 중에서 국산이 몇 프로였어요? 그럼 말해봐. 제가 다른 학원 일을 가니까 교수님 난 100%인데 왜요? 내가 다 농사 졌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이 쌀 아닙니까? 쌀 자급력이 100%가 돼야 한대요. 자급률이. 쌀 자급률이 100% 넘었어요? 아니면 100% 안 됐어요? 100% 넘어도 한참 넘었죠. 콩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봐요. 보리는요, 밀은요, 깨는요, 고추는요, 이거 100% 돼야 안 돼요?
몇 프로 안 내보면 2%, 3%, 0.6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쌀은 이게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된대요? 쌀 지면 돈 됩니까? 쌀은 넘치는데 우리도 쌀 넘치는데 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입 물량 또 받아야 되고 수입 물량 해야 된다고. 이러도 뭐 저러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주면 또 퍼준다고 또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재고만 계속 쌓이고 1년 그랬네? 한 달 그랬네요. 거기 뭡니까? 보관 창고에 들어가는데 그 보관하기 위한 비용만 한 달인가? 하루인가? 1년인가? 하여튼 5천억 들어간다는데 국가에서 정부가 수매하잖아요. 수매해서 창고에다 보관하잖아요. 이 보관 비용만 1년에 이만큼 든다고. 그러니까 쌀 좀 그만 지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농민들이 그럼 뭐 하라고 그러냐고. 야 고구마도 하고 콩도 하고 그거 왜 돈이 안 되는데 쌀은 돈 되냐? 돈 되지. 왜 돈 되는데 얘가 뭐 주니까? 직불금, 직불금이 나가니까 국가가 평당 얼마 주니까 이거 타기 위해서 한다고. 어쩌라고? 그만하라고.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합니까? 할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국가 전다. 경지 정리됐으면 이게 논이겠어요? 파치겠어요? 경지 정리된 넌 봤어요? 안 봤어요? 경지 정리된 봤어요? 안 봤어요? 맨날 전부 다 연변서 와가지고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잡히니까. 불법으로 전부 돌아가지고. 경지 정리 전부 다 넌이에요. 넌 밭이 아니고 넌이라고 넌. 그러면 이렇게 넌이니까 전부 다 뗀다고 쌀 좀 더 하냐고. 그러면 이거 짠다고 농사 못 짓게 막아야 된다고. 근데 국가가 농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말을 바꿔야지. 쌀 그만 지라니까. 끝나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큰 데는 안 되지만 이렇게 면적이 작은 데는 쩐다고 국가에서 슬그머니 해제해가지고 뭐라고 소규모 공장이든 창고든 이런 사람들이 개발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람들의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 사실은 쌀 그만지라 이 말을 못하겠고 이렇게 푼다고.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어쩌라고? 풀어주라고. 국가는 될 수 있으면 풀어주라고.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활용을 해야지. 이게 지능적의 해제. 자, 5번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지능교육 원칙 뭐 합시다. 농사만 짓시다. 농사만 짓시다. 규제가 강한 데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4개. 뭡니까? 만능, 주민생활, 문화재, 지하자원. 만능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뭐가 있어요? 만능에는 4가 있어요. 공영, 공공, 국방, 군사. 4가지. 그리고 주민생활, 농사짓는 지역 주민생활 관련된 거. 그리고 문화재, 그리고 지하자원. 아무리 강해도 한다. 농업보호구역은 지능교에서 되는 것 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데 숫자만 적어요. 2만 미만, 3천 미만, 1000 미만. 내용 알려가지 말고 숫자. 2만 미만, 3천 미만, 1000 미만. 그렇게만 적어놓으라고. 3번 아직 나온 적 없으니까 넘어가고 6번 지능적의 농지 몇 청구. 6번은 나온 적 없지만 생긴 지 올해 2년째입니다. 신설되고 안 나왔으니까. 농업진흥제 안에 있는 농지는 규제가 너무 강해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왜?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 농지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국가한테 국가가 사준다고. 그래서 지능적의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촌 공사한테 내 농지 몇 층 갈 수 있다. 농어촌 공사는 얼마 주고 사준다? 얼마? 공시가가 아니고 감정가. 2번 잡아 2번. 공시가가 아니고 감정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줍니다. 그거 말고 딱히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 허가는 누구한테? 시가 아니고 농장. 허가는 농장한테 받는다. 허가는 농장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하나. 다른 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다. 그 말 간단하게 농지에다가 개발이 허가받았다. 건축 허가받았다.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도시나 계획관리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한다. 한 장 넘겨, 2장 넘기면은 230페이지. 230페이지 보게 되면 전용협의, 전용협의. 전용협의 설명하지만 미리 말하지만 안 중요. 듣기만 하세요.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뭐 해야 돼요? 보존. 농지는 보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만큼 해가지고 농지가 있다. 이만큼 해서 여기에다, 자,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지정합니다. 주거지역이다. 또는 상업지역이다. 또는 공업지역 지정합니다.
지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가 지정합니다. 국장, 시도, 대도시. 그러면 농지가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농지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농장이 가졌죠. 그러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는 농장 찾아서 뭐 해라? 협의하고 해, 협의. 그게 1번이에요, 1번. 주상공 지정하는데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한다. 또, 여기다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여기다 도로. 여기다 뭐 설치한다? 도로. 그러면 이 부분에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것도 농장과 협의하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2번,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표를 지정할 때 뭐가 있다? 농지가 있다. 농장하고 협의하라. 3번, 녹지지역 안에 농지 개발행 허가하든 아니면 개발지역에 농지 토지 현지병 허가를 하든 농장하고 협의하고 해라. 이런 얘기요. 그런 게 협의인데 중요합니까? 안 중요. 그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227페이지. 자, 농지 전용은 농장한테 허가받는데 안 받아도 된다. 1번. 다른 법에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으니까. 2번. 도시 계획관 농지에서 협의를 거친 농지. 그러니까 주상공 아닌 농지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아닌 농지 전용할 때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도 마찬가지로. 3번. 전용 신고했으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 4번.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도 그냥 한다. 5번. 하청 발전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 공점 설치할 때도 그냥 한다. 허가받았으니까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야. 228페이지 3번 전용과정은 스스로 안 중요. 4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신고 있습니다. 신고. 작년만 해도 신고가 없는데 올해부터 신고 있어요. 신고. 농지를 다음 해당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줄거 봐요. 일시 사용 후 원상 회복하는 조건. 일시 사용 후 원상 회복하니까 잠시 쓰고 농지로 되돌아가니까 전용이 아닙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전용이 아님. 농지 전용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 보존부담을 납부하지 않는다. 기억해야 돼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누가 합니까? 하면 시군거가. 국가나 지자체 갈 때는 시군거하고 협의합니다. 협의. 자, 그 사유가 뭐냐? 어쩔 때 되냐? 첫 번째, 건축법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시설과 농산물 간이체를 설치한다. 두 번째,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한다. 세 번째, 토서 광물 채굴한다. 억지로 암기는 하지 말고 뭐 농산물 간이체 있어. 이거죠. 토를 설치한 데겠다. 현장 사무소 이런 거, 토성이나 광물 채굴 이런 거, 그때는 일시 사용이 되는데 기간 농산물 간이체에서는 7년이요. 7년. 이게 지금 이 현장 사무소는 공사 기간이 몇 년인데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석 광물은 5년죠. 5년. 일시 사용이 5년인데 이게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는 첫 번째 농산물 간이체에서는 5년 연장이 되니까 최장 12년. 또 추목적사업 현장 사무소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토석 광물은 3년이니까 최장 8년이에요. 8년. 그 다음에 이제 일시사용 신고인데, 자, 일시사용 신고. 일시사용 허가는 기간이 있죠. 일시사용 허가는 농산물 간이체에서는 7+5, 토석 광물은 5+3 기간인데, 일시사용 신고는 기간이 없죠. 이건 완전 잠시 쓰고 되도록 기간이 없어요. 그게 뭐냐 옆에 봤더니, 1번, 눈썰 매장, 지역축제장. 겨울에 빙어축제 이거 하잖아요. 빙어축제. 한겨울만 쓰고 끝내야 되잖아요. 눈썰 매장. 한겨울만 쓰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간이 따로 없어요. 일시 사용 신고는 기간이 없음. 신고는 눈썰 매장 지역축제장 있고 2번 농산물 간이체설 3번 목적사업을 현장사무소. 그러니까 뭐하고 바뀌었어요? 토석 광물 대신에 눈썰 매장하고 지역축제장 들어갔죠. 2번 3번 똑같으니까 토석 광물은 일시 사용 허가고 눈썰 매장하고 지역축제는 일시 사용 신고고 그 둘은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마시고 5번 전용 허가의 취소입니다. 전용 허가의 취소. 자, 취소는 끝맺음이 할 수 있다는데 박스복엔 박스 비읍. 허가받은 자가 공사중지 중 2조 법문에 따른 조치면 위반했으면 취소해야 된다. 이게 두 번 났거든요. 하이한다가 뭐냐? 공사중지 중 조치명 위반 하이한다. 그러니까 비읍을 딱 암기하고 그 다음에 디귿 봐요. 디귿. 자,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이상 착수했다? 2년 이상. 1년 이상 중단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억 봐요. 기억.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고하게 판매했는 거기도 취소할 수 있다. 다른 법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이게 다른 법은 하야한다, 하야한다. 근데 농지법은 신기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농지법 하야한다는 공사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하면 하야한다. 그것만 하야한다. 나머지는 싹 할 수 있다. 근데 숫자가 하나 있더라. 2년, 1년. 그 남겨야지. 2년, 1년.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하는 1년 이상 중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게 가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면 시군구 신고인데 신고돼서 뭐 있냐 그런 거를 암기하려지 말고 대충 이해. 신고는 규제가 약하죠. 농사짓는 주민입니다. 주민. 농사짓는 지역 주민. 주민 생활과 농사짓는 지역 주민이요. 농사짓는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것은 전용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면 협의 안 중요하고 4번 용도 변경 승인인데 전용된 농지를 5년입니다. 5년 숫자 5년. 5년 내 다른 목적 쓰려면 용도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가 아니잖아요. 농지에다 직접 뭐라고? 대지지, 농지가 아니지. 그래도 5년 동안은 농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요. 5년 내 다른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승인 다시 받아라 이 얘기요. 농지는 전용되고 5년 동안 농지법 적용 받는다. 그 기억하시고 용도 변경 승인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보존 부담금은 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국장, 시도, 대도지가 지정한다. 농장과 전용에 대한 협의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농지 보존 부담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전용을 하지만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내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농지를 이만큼 해서 갑이 여기에다가 주택을 갑이 이렇게 갑이라는 개인이 주택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얘는 뭘 받아야 전용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서 전용이 끝났으니까 허가 안 받는 거예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농취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협의로 완료한 농지니까. 그 대신 얘는 농지보존 부담금 돈은 내라. 네가 마지막 전용하니까. 그래서 농지보존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전용한 자가 내는 거예요. 실제로 전용하는 자가 농지보존 부담금을 낸다. 형식이 아니고 실질.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뭐냐 그러면 원래는 전액을 사전에 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크다. 그게 산업단지다. 도시개발 사업한다. 신도시 아닙니까? 관광지 만든다. 중소경장지. 이거 면적들이 되게 큰 것들이고 그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자 230박스 밑에 2번 농지보존부담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 할 때는 일단 몇 프로 먼저 낸다? 30% 내고 나머지는 4년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는데 4년 내에 분할납부 하는데 최종 납기일이 언제까지다? 준공일 이전. 무슨 얘기냐? 돈 안 내? 준공검사 안 해줘. 준공검사 안 해줘. 돈 내야 준공검사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선납이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 보존된 전부 일부를 전용 허가 신고 전까지 낸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 갑이 저 전용 허가 좀 해주세요. 허가 좀 해주세요. 이건 허가 안 받는 거였는데 이쯤에다 자 의리 여기다가 저 전용합니다.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농장 허가 좀 그래 돈 미리 내 그러니까 얘가 네 그럼 미리 낸다고. 근데 지금 없으니까 내가 금방 구해서 낼게요. 그래 너 나중에 내야 된다 해가지고 조건허가 나중에 돈 낸다는 조건허가인데 이러니까 금방 구해다 낼게 해가지고 얘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그래서 국가가 띈 돈이 얼마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앞으로 어쩐다? 이거 없는다 이거. 무조건 뭐다? 선납. 돈 내고 허가받아. 돈 내고. 돈 안 내면 어쩐다? 허가 안 해준다고. 근데 전부 일부. 왜 또 일부냐? 전부지. 왜 또 일부냐? 일부는 분할납부 때문에 일부가 있어요. 분할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부 일부를 허가 신고 전까지 미리 냅니다. 미리. 환급은 상식으로 왜 돈 받습니까? 전용하니까. 왜 돌려준대요? 안 하니까. 왜 안 한대요? 돈 미리 내는데 허가가 안 나왔는데? 그럼 돌려줘야지. 두 번째, 내가 안 할 거예요. 허가 취소되면 돌려줘야지. 세 번째, 100평 전용하려고 100평에 냈다 만 바꿔서 20평만 전용하는데 80평 돌려줘야지. 암기하지 말고 상식으로. 어쩐다? 전용 안 하면 돌려준다. 그 다음에
감면이 있어도 뭐는 없다?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다. 감면할 수 있다는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어요. 누가 하면 국가지자체 공용공공이 어쩐다? 감면할 수 있다. 중요산업시설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대상이 어쩐다?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면할 수 있다는 있어도 뭐가 없다? 납부하지 않는다. 그 말하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공공의 목적을 전용할 때 납부하지 않는다? 속지 말라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없어요. 무조건 감면할 수 있다. 금액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 말아야 돼요. 금액은 공시지가의 30%, 공시지가의 30%, 최대 상한선은 제곱미터당 5만원, 평당 얼마라고? 16만 5,290원.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을. 비싼 농지 전용하면 농지 보존 부담금 평당 얼마 나온다고? 16만 5,290원. 그 정도는 알아야. 농지 중개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그 부담금 16만 원 깎아주세요 얘기한다고. 부담금 16만 원 깎아주세요. 근데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농지 보존 부담금 깎아달라. 세종시에 있는데, 제가 딱 있는데, 세종시가 개발된다니까 투기꾼들이 엄청 와가지고, 투기꾼 중에 중개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땅 사달라 그러면서, 그러면 딱 하는 얘기가, 저 같이 있는데 우리 소장한테 부담금 16만 원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쪽 소장이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담금 16만 원 깎아달라고.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아까 그분이 말한 거 이해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게. 농지 보존 부담금이 공시가의 30%인데 최대 상한이 얼마고 제곱미터당 5만 원이고 곱하면 5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 3.3058 해보라고. 얼마 나온다고? 16만 2천 16만 5,290원 나온다고. 그거 깎아달라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깝깝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상금은 패스 넘어가고 232페이지 마지막이요. 지목 변경 금지하고 원상회복은 그래서 스스로 보시고. 지목 변경, 농지를 전용했으면 지목 변경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지. 농지 원상회복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원상회복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했으면 원상회복 안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옆에 저는 그 중간 밑에 보면 11월 10일하고 11일 날 11월 11일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대부분 여기 중간쯤에서 많이 해요. 중간쯤에서 11월 10일하고 11일 날 뭐 하냐 그러면 거기서 아예 저는 올해는 창업 설명회랍니다. 창업 설명회. 합격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개업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된 줄 알아요. 합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합격은 시작인데, 자,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중개업, 여기 지금 솔직히 중개업 해본 분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아무도 없네. 내 주변에, 자기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다행이네, 그나마. 우리가 이걸 할 때 창업을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을 좀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중개업소가 부족해요? 넘쳐요? 넘쳐요. 그럼 우리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서 오게 반겨요? 아니면 좀 안 왔으면 그래요? 안 왔으면. 들어오는 순간 너 오기만 어쩐다? 한 달내 말라 죽여야 된다. 아무도 얘한테 물건 주지 마라. 말라 죽으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라고 뭐 들어간다? 우리도 정의원 들어간다. 정의원. 비회원 들어가면 아무리 위치 줘도 3개월 안에 말라 죽어요. 거기는. 공동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정의원 들어가려면 한 사람이 문 닫으면 그거 인수해야 돼요. 위치 좋든 나쁘든. 그렇게 해야 거기서 먹고서 버티고 산다고. 그럼 정의원 할 때 비용도 못 맞춘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정의원 거 샀다 하자고. 근데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어떻게 경험을 해서 들어갈까요? 아까처럼 딱 겨우겨우 해가지고 사람이 딱 얻었는데 손님이 딱 와가지고 농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인데 여기 무슨 지역인데? 농림지역인데 이만큼 산이 있다. 산. 내가 산을 이만큼 살려고 합니다. 이 산에다가 투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지역이라고? 농림지역. 그럼 우리가 자 사장님 지번 줘보세요. 지번 한번 줘보세요. 지번을 주면 우리가 어찌해야 돼? 지번 찍어서 떼봐야지.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도로 됐네. 도로 쫙 해서 도로 이렇게 지나가네. 도로 있고 지번 딱 떼봤더니 산이네.
산이다 그러면 농림지역에 있는 산이다. 100% 뭡니까? 99.9%는 무슨 산이? 이것은 보전산지예요. 보전산지. 보전산지다 그러면 뭐든가 공익용이든가 임업용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임업용 산지, 임업산지. 사락을 해야 돼요? 사지 말아야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뭔가 얘기 듣고 손님이 왔어요, 지금. 이 땅 살려고. 얼마에 삽니까? 얼마에? 15억에 산답니다. 15억. 그럼 빨리 또 수수료 계산합시다. 0.9. 15억 곱하기 0.9 그러면 얼마요? 900만 5, 45? 1,350만원 곱하기 양타. 야, 한건만 하면 2,700만 원인데 괜찮은데 이거? 2,700 받을 능력 있나 보자고 이제. 자, 임업용 산지입니다. 사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째야 되고 사락해야 되고 개발이 안 되면 사지 말아야 되고 그럼 개발이 된가 안 된가 제일 먼저 뭐를 봤더니 도로 봤더니 도로는 있더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네, 경사. 그렇죠. 경사를 봐야 돼요. 경사. 원주가 되게 강해요. 원주는 경사가 도시지역은 17도. 비도시지역은 22도예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농림지역은 무슨 지역? 비도시. 비도시 딱 봤더니 마침 20도더라. 개발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사락해야지. 진짜 좋으니까 샀어요. 그 다음에 난 이제 뭐 해야 돼? 샀는데 막내 팔았다고 샀는데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사장님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라겠지. 내가 뭐 사람 말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수료 받았으니까 끝내야 돼? 아니면 그다음에 뭔가 해줘야 돼요? 뭐 해줄래? 이제 여기다가 임업용 산지에서 뭐가 가능한가? 버섯재배사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다고 그런 거. 그럼 어쩐다? 나무 싹 뺀다. 뭐 하자? 버섯재배사. 나무를 싹 뺀다. 허가가 나오니까 거기서. 나무 베서 버섯재배사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가 아니네? 이제 산이 아니네. 산이 아니죠? 산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산지가 버섯재배사니까 이제 바뀌겠죠? 지목이 바뀌어요. 임야에서 다른 걸로 뭔가 지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럼 누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것은 임업용 산지에서 해제를 해버린다고. 그럼 얘는 이제 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다 깎아서 이제 건물 지났으니까 어쩐다고? 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있다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몇 년마다 검토를 해요. 땅 투자는 기본 몇 년 이상 하라고 그래요? 5년. 왜 5년이라는 말을 할까요? 땅 투자는 기본이 5년입니다. 지금 현황이 뭔가 한번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 걸린다고? 5년. 왜요? 5년마다 재검토니까. 산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용도지역 5년마다 재검토하고 도시관리계 재검토 정비 몇 년? 5년. 재검토했더니 여기가 뭐라고? 나무는 하나도 없고 다 깎아놨고 건물만 지어놨네. 뭐도 아니네. 산도 아니네. 산도 아니다. 보존산지가 아니네. 농림지역하고 맞아 안 맞아요? 농림지역이 어디가 농림지역이요? 산지관리법에 한 보존산지,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가 아니죠. 농림지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관리로 간다. 관리로. 5년 지나면 관리를 바뀐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사장님 얼마에 샀습니까? 평당 5만 원 샀죠? 얼마 됐습니까? 15만 원 됐네. 그러면 땅 가격이.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해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손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하면 저런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죠. 수업 시간에 왜 안 해? 지금 와서 얘기하냐고. 이렇게 설명이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면은 아주 듣기 좋고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요? 시험에 나온 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시험에 안 나오고만 해줘가지고 이런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우리가 바꿀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5년 뒤에 바뀔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산 갖다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배울 겁니까? 그래서 어쩐다고? 다시. 그래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 준비. 무슨 준비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얘기한 게 실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이런 설명을 듣고 두 번째 어디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현장 교육을 다시 받았는데
현장 교육 시켜줄 때 있냐고. 아는 사람들 10사람이 시켜주죠. 아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 아는 그분이 그나마 좀 다행히 전문가였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약간 어리버리하게 되면 어리버리한데 배워서 오픈하게 되면 같이 어리버리 되고 그 사람이 망해버리면 나를 따라서 망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아는 데 가서 현장 교육을 2달 동안 의무적으로 받고 현장 교육은 절대 자기적은 안 된다. 철칙이. 자기적은 안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우리 여기 2월달, 1, 2월달에 대한민국의 최고 히트 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금 손흥민이가 유명합니까? 아니면 그 골키퍼가 유명합니까? 골키퍼가. 근데 우리 올림픽 할 때는 누구였어요? 누구요? 영미. 영미가 공부를 하는데 68년생 영미가 작년에 공부하는데 몇 달 해가지고 3개월 해가지고 합격했다고. 지금 여러분들 7, 8, 9, 10 앞으로도 4달 남았으니까 영미보다도 시간은 더 남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68년생이라고. 그럼 나이가 작지가 않아요. 68년이면 올해 51이에요. 그럼 작년에 영미 공부할 때 50세 남자 50하고 여자 50은 차이 다른 거예요. 영미 그럼 남자 여자요? 여자죠. 여자 영미니까 그러면 이건 남자로 친다 그러면 50대 후반이에요. 50 후반. 공부하는 레벨 따지다 보면 그쯤 된다고. 근데 이렇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3달 만에 합격을 했을까? 1, 2차를 동시에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얘가 그래서 이제 3달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니까 너 어디 가서 그 말 하지 마라. 너 왕따 된다. 특히 모임에 가서는 절대 그런 말 한 게 아니다. 남들은 속이고 있지만 지금 5년째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3년 했다니까요. 저는 2년 했어요. 2년. 저는 2년 공부하고 그러니까 첫 해 바로 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3개월 만에 땄냐? 따는 것은 얘가 수학 강사인데 강의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계속 강의나 할 일이지 힘드니까 다른 작업한다, 다른 거 해가지고 4년 동안 해가지고 번 거 다 말아먹었답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배운 게 도둑이라고 다시 가야 되겠는데 애들 가르치기 힘들고 성인 강의하면 안 될까? 성인을 상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공인중개사가 자기 생각 외로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내가 중개사 뭘 해야 되겠다?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3달 만에 딱 해서 합격한 거예요. 합격을 했어요. 국가가 부릅니까? 안 부르죠. 학원이 부릅니까? 안 부르죠. 누군가를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달 동안 강의 들으면서 그것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가게 되면 뭐 무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동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공법 강의를 하더래요. 어쩌다 이 사람 만나고 어쩌다가 한장공법이 이게 가능하대. 한장공법이. 이 친구 말이야면. 한장공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고 속도도 엄청 빠른데 몇 번 들으니까 들을만 하더래요. 몇 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더래 이제. 그 다음에 이 말 할 거지? 이 말 할 거지? 이 말 할 거지? 속도를 올리니까 2배속 하니까 2시간 만에 다 듣겠더래요. 빨리빨리 듣다 보니까. 여기서 공법은 어렵지 않게 빨리 해결했대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해가 지금 1박 2일 이렇게 지금 1박 2일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국 모임 하니까 전국 모임 합니다. 올 사람 오세요 했더니 그때 와가지고 가서 얘기 좀 해볼까? 강의 좀 시켜달라고 왔는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교육합니다. 실무 교육하니까 나와서 실무 교육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 교육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실무 교육 듣고 현장 교육 했는데 현장 교육을 어디 와서 받았습니까? 원주 와가지고. 50대는 여자가 원주 혼자 와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누구한테? 용석이한테. 거기서 길게도 않고 아마 3주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섭이는 3주 하는 게 남들 2달 한 만큼 가르쳐주고 보내보면 빨리 가라고.
여기서 2달 동안 있을 필요 뭐 있냐고. 하루 종일 지켜 있으면서 뭐하고 같이 다니 해가지고 3주에서 2달 배운 거 다 자기 일 아예 안 하고 알려줬다고. 가세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얘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개업을 했어요. 둘이 딱 개업하고 한 달 되니까 제가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모임에 딱 왔어요. 개업하고 한 달만 모임 왔는데 모임에 딱 와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 내가 개업한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야 계약서 써봤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 20개 썼어요. 20개. 저 완전 잘하죠 그러는 거. 한 달 만에 20개면 잘한 거 아닙니까? 원투룸 하는데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개업해서 3달 만에 하나 쓰면 완전 잘 쓴 거예요. 개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개업해가지고 3달 만에 계약서 하나 썼다면 그 사람은 그런 대로 됐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 달에 쓰는 사람 빠른 사람이고 운전 뭐 그날 쓰는 사람도 있고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3달 가면 계약서 그때 하나 비슷해 나온다고. 6개월 동안 한 장도 못 쓰고 포기한 사람도 나온다고. 이런 과정. 근데 어떻게 한 달 만에 20개 썼냐? 그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저 완전 잘하죠. 완전 잘하는데 저는요 중개업 할 건 꿈에도 못 꾸고 강의하려고 했는데 강의 안 시켜주니까 나도 교육 듣고 해야 되긴 했더니 나는 완전 중개사 체질이 맞나 봐요. 근데 체질이 문제가 아니고 뭐 체질도 체질이겠지만 모든 것은 기회가 줘야 돼. 기회가 운도 맞춰야 되고 쫙 이러고 있는데 그전에는 여기서 물건 나오면요 누가 쳐다도 안 봐요. 냉랭해가지고 툭 하면 여기서 뭐 3개가 동시에 빵빵 이거나 쐈었고 그잖아요. 누가 여기 있는 땅 사냐고 아무도 안 산다고. 근데 갑자기 깍두기가 뭔 마음 편했는가 대통령 같이 손을 한번 딱 잡았더니 남 보고 하얘 묻으니까 여기 있는 땅값이 매물이 동시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팔아 해가지고 어딘가 일산에서 일산 파주 여기에 또 오픈했는데 딱 한 달 만에 20개 계약을 썼던 20개를 갖다가 대단한 거 운대가 맞은 거예요. 그거 난 다음에 그것은 나는요 이 중개사가 체질이 모양이에요. 체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중개하고요 저 강의하러 올 테니까 그때 저 좀 써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넌 좋아 강의하는데 너 무슨 강의하냐면 민법, 결혼, 공법, 공시, 세법, 중개사법 이거 강의하지 말고 그 강의하지 말고 네가 했던 네가 주택 전문이냐 땅 전문이냐 그거 하나 전문 잡아가지고 그 실무에다 실무 네가 한 경험 살려가지고 실무 강의를 한번 해봐라. 이론 강의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2년 뒤에 분명히 영미 나올 거예요. 실무 쪽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드디어 부서진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부서진법 시행인데 부서진법이 뭐냐면 부동산 뭐라고요?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건 원스톱 서비스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중개를 했다, 매매를 했다, 갑이 이걸 하나 샀다, 갑이 샀어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 100원 내고 이 사람이 등기하려고 또 법무사한테 얼마 내고 30원 내고 또 세금은 세무사한테 얼마 내고 10원 내고 이렇게 해서 얼마 냈다고? 140원 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다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120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법무사 등기 비용 하게 되면 중개사가 소개해주고 뽀찌 받아요. 뽀찌가 법무사 비용 반 뜯어가요. 반. 많이 받아간 데서는. 그러니까 레벨은 법무사는 고시. 법무사 시험하고 중개사 시험 보게 되면 법무사가 훨씬 레벨은 높은데 하는 일은 중개사한테 가서 일감을 받아야 되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법무사가 직접 안 가고 누가? 사무장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50%를 갖다가 중개사한테 줘야 된다고. 그럼 얼마지 이거? 15원 전에 15원 그러면 그럼 여기에다 플러스 15원 해야지. 세무사도 소개해주면 얼마 준다고? 5원 줬다 줘. 그럼 얼마지? 120원 됐네. 이렇게 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데들은 그냥 기존대로 하세요. 하나 주든가 말든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자, 중개가 있으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 주변에 붙어야 돼. 이렇게 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있고 법무도 있고 세무도 있고 금융도 있고 관리도 있고 임대도 있고 뭐가 있고
이거를 다 결합한 이 업체는 중개사무소에다가 국토부가 뭐라고? 우수인증업체라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중개사무소가 5개 쫙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우수인증업체 붙었어요. 나머지는 안 붙었어요. 그 주인은 아침마다 우수인증 그 글자 잘 보이게 막 닦을 거예요. 이거 매일 닦아야지 반짝반짝 빛나게. 그러면은 손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수인증. 이 제도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다 붙일래요? 어떻게 해서 우수인증이 될래요? 혼자서 이런 거 다 끌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개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뭐가 하라고? 법인이 하라고, 법인이. 개인은 어차피 안 돼, 법인이 하라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개인 하지 마라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우리가 뭐 꼴목 상고 침해한다고 소상공인 다 이런 말 나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선진화 시켜야 된다. 그럼 이런 거를 갖다 부서진 법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 가지고 이날 창업 설명회에서 지금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설명해 줄 테니까 그날 대부분 우리가 10월 28일 날 시험 보면 일주일 동안은 이의신청하이라고 정신없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일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 일요일 주말에 할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뭐 해외여행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여행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해외여행 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제가 이걸 갖다가 하여튼 인터넷에다 띄울 겁니다. 인터넷에다 띄울 거니까 보고 와가지고 듣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픈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올해가 지금 몇 회입니까? 29회입니까?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이론 수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이론 수업은 다 끝났으니까 이게 앞으로 봐요 안 봐요? 또 보죠. 또 들고 와야죠. 그래도 이론 수업 다 끝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집을 풀어와야 돼요.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들고 왔다 갔다 해야지 풀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여기 학원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제가 오늘 아침 몇 시에 왔나요? 저는 여기 7시에 왔다가 사우나 가서 씻고 다시 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오니까 문 딱 열어놓고 책상 딱 갖다 놓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검사합니다, 검사. 자, 문제 낙서 돼 있나 안 돼요? 낙서 돼 있으면 집에 가세요, 집에.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의미 없는 행동하면 안 된다고. 문제는 낙서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풀들은 낙서하지 마. 나중에 또 풀어봐야 되니까 이것은. 문제는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요약집이 되든 한장공법이든 이게 거의 부들부들 할 정도로 읽고 와야 돼. 그 부분을 갖다가. 읽고 와야지. 이론 해와야지. 문제 풀어온 게 아니야. 문제 낙서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름 맞추고 잠시 쉬고 문제 합니다.